쉽고 코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은하입니다. 여러분의 성장과 도약을 돕기 위해서 오늘도 알찬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에 이어서 창업도 요새 굉장한 트렌드로 대두되고 있죠. 그런데 그냥 트렌드로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많은 위험 요소들과 또 경쟁이 빗발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업 지원 기관들을 선별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소개해드리는 내용들 오늘도 함께 해주시면 정말 도약하실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되실 수 있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K스타트업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그리고 꿈마루라는 기관과 웹사이트를 함께 소개해드렸고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보시면 초기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이어서 오늘은 청년창업사관학교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그리고 상권을 잘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는 상권정보라는 웹사이트까지 함께 또 세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창업사관학교인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청년 창업을 위한 기관입니다. 또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청년이라고 하면 여러분께서 생각하실 때는 20대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선입견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39세까지로 많이 폭이 넓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당되는 나이라면 도전해 보실 수 있고요. 굉장히 아주 디테일하게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대신에 약간의 강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강압적이라는 것은 언제까지 해 나가야 되는 과제 수행 기간들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좀 계획을 세워서 언제까지 이런 부분들을 채워 나가고 움직여 나가는데 조금 의지력이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름 그대로 사관학교이기 때문에 문을 두드리셔서 좀 끌어주시는 이 분들의 도움을 받으셔도 좋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주관 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입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있고 제도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총 3기수에 걸쳐서 그 프레젠테이션과 IR 피칭을 하는데 교육 멘토와 강사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공개 가능한 선에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함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청년 창업 CEO를 찾습니다라고 해서 전폭적으로 앞에 지원하는 내용들을 많이 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많은 제도와 지원 내용 중에서 이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부터 선발까지를 조금 세밀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창업 후에 3년 미만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선발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왜냐하면 법령에 따라서 진행이 되기 때문이고요. 3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약간의 그 세부 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통해서 조금 더 보시고요. 기술 경력 위주로 어떤 보유 기준이 있는지도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청년 스스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라고 해서 1인 창업 위주이신 분들도 있고 굉장히 소그룹으로 소단위로 움직이시는 그런 청년 창업들을 지원을 하는데요. 그동안 어느 정도였냐면 오늘 처음 이름을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동안 누적으로 성과를 보여주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의 건수만 하더라도 6,041건이나 등록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이 활동을 했는지 아실 수 있겠죠. 여러분의 선배들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지적재산권을 이 정도 등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괜찮은데 싶으셨다면 바로 가시화시킬 수 있도록, 사업화시킬 수 있도록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지원 내용은 크게 4가지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사업비를 지원하죠. 제작을 하거나 또는 아니면 뭐 공간을 대여해야 하거나 또는 인원을 선발해서 같이 사업을 이끌어갈 인력이 필요하다든지에 대한 그런 멘토 역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창업 공간도 있고 교육도 단계별로 지원을 합니다. 예비 창업, 초기 창업, 중기 창업 이렇게 해서 각 부문별로 발전 속도에 맞춰서 교육을 진행을 하고요. 정말 사관학교답게 교육이 아주 강점인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창업 코칭도 하는데 이 창업 코칭은 여러분께서 창업을 앞두실 때 가장 어려워하시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멘토로 참여를 했을 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사업 계획서를 굉장히 PPT를 화려하게 파워포인트를 만드셔서 발표를 잘 하는 걸로 끝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학교 발표와는 다릅니다. 그리고 공개적인 그런 공모전에서의 발표와도 약간 다릅니다. 기업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라 기관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 안에 갖춰야 할 요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요건에 맞춰서 사업 계획서를 잘 녹여냈는지가 평가하는 기준에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맞출 수 있는지 취사 선택하는 것들을 1대1 또는 1대 다 멘토의 역할로 여러분께서 받으실 수 있고요. 창업 코칭에 이어서 나머지 3개의 분야도 더불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지원합니다. 나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데 앱을 개발하려고 했더니 나는 전혀 앱 개발에 대한 제작은 못하겠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또 다른 그런 창업을 하시는 분 중에 아이디어는 없는데 앱 제작 기술은 정말 월등하다. 이렇게 해서 협업을 같이 붙여주시기도 하고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연결해 주시기도 하고 또는 아주 간단한 그런 교육을 통해서 앱 제작을 실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도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연계에 계속 지원합니다. 이 사관학교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판로를 어떻게 개척하면 좋을지 서비스 판로라든지 제품을 판매한다든지 그런 루트들을 좀 많이 이미 보유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잘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길을 좀 닦아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에 수출해야 되거나 처음부터 국내 내수 시장이 아니라 해외 시장을 타깃으로 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사업 아이템 중에 그럴 때는 나는 그냥 전 세계를 무대로 할 거야 라는 그런 자신감보다는 베트남 시장을 먼저 두드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는 베트남에 연관되어 있는 사업이 하나 먼저 나가 계시니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여러분의 그런 징검다리 역할이 되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어를 전혀 모르는데요 라고 하면 또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또 다른 제2의 2차 순위의 기업 그런 나라로 연결해 주신다든지 하는 등의 그런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전폭적으로 이루어지니까요. 자, 39세 이하 창업에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분들은 꼭 한번 두드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창업 사관학교 전반적인 그런 지원 체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기간이 있습니다. 연중 상시 모집이 아닙니다. 지원하는 기간이 있는데요. 일단 서류를 심사를 해요. 일단 1.5배수로 서류 심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심층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이때는 프레젠테이션을 직접 하기도 하고 또는 사업계획서 제출을 하기도 해서 기수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지역마다도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사업운영위원회가 열려서 심사를 통해서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입교라는 형식을 통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정말 사관학교에서 창업 역량을 아주 많이 성장시킬 수 있는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보시면 이제 마지막 창업 사관학교에 대한 슬라이드인데 창업 교육과 코칭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잘 따라와 주는지 예산만 혹시 낭비하게 되는 분이 계실까 봐 중간에 중간평가라는 걸 다룹니다. 네, 사관학교니까요. 그래서 중간 평가를 통해서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를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만큼 내 창업 역량도, 내 사업 아이템도 점점 더 사업화되는데 가시적으로 보인다라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취업도 어렵지만 창업은 더더더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고 창업 이후가 더더더 어렵습니다. 자,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사활을 걸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흐지부지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이분들은 너무 많은 교육생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의지력이 약한 분들은 청년 창업 사관학교를 두드려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파르타 형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을 상담하고 제품을 디자인하고 또 설계하고 시제품 제작하는 데 이 단계에서 제일 많이 조금 멈칫하게 되실 텐데 이 부분을 조금 수월하게 하실 수 있도록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들어갔던 강사로 참여했을 때도 9시부터 6시까지 거의 고등학생처럼 또는 대학생처럼 빡빡하게 8시간 수업을 합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 멘토로 들어갔었기 때문에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8시간 교육을 3일 동안 받습니다. 쉽지 않죠. 네. 그러니까 뭐 재무 관련된 교육 또는 시제품을 제작하는 교육 이런 교육들이 계속 입교하는 그 여러 날 동안에 전략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전체 출석률이 몇 % 정도 돼야 하고 각 단계별로의 그런 허들 넘듯이 수행해서 제출해야 되는 과제들을 성실하게 제출을 했을 때 다음 단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탄탄하게 계속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더불어서 경쟁률이 떨어지지 않고 더 높아지고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건 정말 이 교육을 받아보거나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봤을 때 잘된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놓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년 동안의 성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력 관리까지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전시회나 이런 부분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창업 또는 앱 창업, 앱 개발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제품을 보여드리거나 판매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영역도 사실 다 다른 영역이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이 다 투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믿고 따라가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 할 수 있어. 나 비용 이 정도면 충분해. 뭐 이러신다고 하더라도 사실 쉽지 않은데 대다수의 거의 99%의 창업하실 분들은 아이디어는 탄탄하지만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가야 할지에 대해서 많이 두려움이 단계별로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계들을 이런 나에게 맞는 나를 잘 지원해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기관을 만나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또 사관학교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입니다. 네, 청년 창업 사관학교처럼 네, 만약에 방송을 40세이신 분들이 보면 아까 39세까지였기 때문에 좀 섭섭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자,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에는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또 내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을 들어갔을 때도 나이 지긋하신 분부터 너무 파릇파릇하신 20대 초반의 분까지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 분들이 강의를 들어주셨었는데요. 주최는 소상공인진흥공단입니다. 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금 더 찾아보시면 신사업의 전체적인 범주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유망한 예비 창업자를 선발하는 것이 첫 번째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이론 교육, 점포 체험, 멘토링, 또 창업 자금을 지원하거나 이런 것들을 패키지로 전체 묶어서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른 기관들과 다른 점이 보이시죠? 네, 점포 체험 있습니다. 점포를 체험한다고요? 네, 계속해서 볼까요?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는 대체적으로 이런 아이템들이 그동안 지원되고 운영됐습니다. 반려견과 관련된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커피랑 관련된 내용들도 있고 사진과 관련된 내용들도 있습니다. 저거 내가 생각했었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한 발 늦으신 거고요. 들어가서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이제 논문을 쓰셨던 분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갑자기 없던 내용을 논문으로 나타나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자,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을 내가 새로 연구하는 경우가 있죠. 이건 제가 드리는 팁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창업 아이템들이 레드오션인데 하나를 더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 완전히 없던 시장에서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불편한 것들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세분화해서 만든 아이템들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 아이템들도 지금 1년이나 2년 정도 지났을 때 잘 되는 경우가 있고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비슷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다면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반려견이나 또는 반려묘나 이렇게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지금 2019년 기준으로 반려동물과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많이 풀려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제가 가보거나 멘토로 참여를 해보면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반려동물 관련된 아이템입니다. 뭐 분실 방지 목줄이라든지 반려동물을 먼저 무지개 다리 건너서 하늘나라로 보냈을 때 아쉬워하는 그런 보호자들을 위해서 뭔가 그런 애절함을 달랠 수 있는 키트를 만든다든지 뭔가 피규어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미 다 시제품화 됐기 때문에 공개 가능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들처럼 기존에 있던 내용들을 되게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사업화하신 것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 잘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다음 슬라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좀 옷을 보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환절기에 그러면 누가 내 옷 좀 보관해줬으면 좋겠는데 내 자취방에 또는 우리 집에 저 겨울옷 쌓여 있는 것 때문에 은행 이자가 나가고 있네. 라든지 아니면 저 집만 없었어도 내가 더 편하게 지낼 텐데 라는 그런 스토리지를 빌려주는 대여 공간의 아이템까지 큰 돈 들이거나 큰 관리 시스템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소규모의 소상공인을 위한 그런 지원 프로그램이 바로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더 제가 두 개의 기관 다 강의를 하고 멘토로 참여했을 때 느낀 점은 소상공인 그 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이 신사업 창업사관학교가 조금 더 범위가 약간 작아요. 그리고 각각의 점포 체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약간 기술창업 베이스인 경우가 조금 더 많다면 여기는 점포인 경우가 많은데요.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뭐 샐러드랑 관련된 것도 있고요. 구김이 가지 않은 셔츠를 대여해주는 그런 아이템도 여러분 많이 보셨죠? 지금 이미 다 나와 있는 그리고 잘 돼가고 있는 사업 아이템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한 번씩만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잘 잡으셔야겠죠. 선생님 그러면 제가 상반기에 언제 모집하는지 하반기에 언제 모집하는지 계속 웹사이트를 들어가야 되나요? 저 같으면 전화를 드려서 다음 모집은 언제가 예정인가요를 알아볼 것 같아요. 전화 한 통이면 여러분이 훨씬 편해지겠죠. 알려주실 겁니다. 예정 정도면. 그래서 뭐 미리 알림 서비스를 하거나 하진 않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미리 한 10월쯤 아마 모집할 겁니다. 10월 중순쯤 모집할 겁니다. 그러면 저는 10월 1일자 제 모바일 캘린더에 적어놓습니다. 적어놓고 그때부터 들어가서 웹사이트를 보거나 각종 보도자료들을 보거나 뉴스를 체크를 하면 조금 더 집중력을 높일 수 있고 헛수고하는 일을 좀 줄일 수 있겠죠. 그렇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다른 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지원 내용부터 어떤 그 교육들이 있는지는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집을 합니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 번씩 모집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선발합니다. 모집했을 때 다 뽑지 않고요. 창업 이론 교육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점포를 체험하는데 점포를 경영할 수 있는 체험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성적이 잘 나오면 성과가 잘 나오면 이후에 지원금에 대한 비중이나 비율도 달라지는데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꿈 이룸이라는 예쁜 이름의 체험형 점포를 빌려줍니다. 네,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가 뭔가를 미리 경험해 보기 위해서 들여야 되는 시간과 공간과 그런 기회 비용이 너무 많죠. 내가 뭔가 어떤 맛있는 샐러드를 매일매일 배달하는 그런 아이템을 하겠다. 그러면 샐러드를 들여와서 정리하고 그다음에 각각 도시락에 싸고 배달하거나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이 준비를 해보시는데 내가 그냥 집에서만 사업자를 내두고 한다고 하더라도 준비할 공간이나 어떤 여력들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자, 꿈 이룸에서는 그걸 해보실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점포 체험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업종에 상관없이 크게 막 그런 어떤 상도를 어긋나게 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아이템이라면 이렇게 진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두 다 열려 있고요. 아무나 다 가서 구매하거나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이 점포에서 요 정도 규모에서 9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근무를 했을 때 요 정도 매출이 나오는구나. 내가 심지어 이 정도 체력이 안 되는구나. 또는 원두를 이만큼 사서 준비를 했는데 생각보다 원두가 안 나가고 다른 음료가 많이 나가는구나. 이런 정도의 내가 나를 스스로 실험해 볼 수도 있고요. 내 사업 아이템도 미리 한번 시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에 32주, 4월부터 11월까지 이 특정 공간을 여러분이 쓰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10시부터 5시까지 이용되는데 4개월마다 변경이 됩니다. 즉 최대치로 이용했을 때 4개월 정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 여러분이 기업에 들어가시면 수습 기간 또는 인턴 기간은 3개월 정도는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3개월 동안 주간, 야간 동안에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히고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그래서 4개월로 저는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을 둔 것도 많은 배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여기서 강사를 하긴 했지만 그 직접적인 어떤 연결이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4개월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잘 이루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몇 명의 명예 전당처럼 잘 이뤄내신 분들에 대한 스토리도 올라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슈즈, 수제화 관련된 사장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목공방에 대한 대표님도 계시고 그리고 어떤 공간을 대여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 또는 이렇게 인테리어 또는 공간을 바꾸는 그런 아이디어에 대한 그런 사업에 대한 아이템도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이런 스토리로 이렇게 진행이 됐고 이런 걸 잘 이용하셨구나라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이런 정도의 기관과 그다음에 선발 인원과 지원 기간을 아신 다음에는 재미있게 스토리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성공 스토리가 여러분의 스토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까지 총 5개 기관의 지원 사업과 그다음에 지원 지자체 기관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원을 막 받기만 했어요. 그리고 창업 멘토링도 받았어요. 그런데 막상 내가 어느 지역에 어디다 점포를 개설하거나 어느 지역에 내가 사무실을 내야 하거나 내지 않아야 하거나 또는 온라인 서비스든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든 오프라인 투 온라인이든 어떻게 서비스를 해야 되는지 일단 오프라인이 빠지고서는 얘기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상권을 분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대기업들은 아주 큰 컨설팅 회사에 어디다가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것들을 보고서를 받아서 많은 비용을 내고 하지만 여러분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상권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마찬가지로 지원하고 있는 데이터 자료이고요. 여성 창업 지원 포털로 되어 있긴 하나 저는 데이터를 여러분이 보신다면 남녀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창업 매니저 상담 지원할 수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상권 정보. 상권을 일단 분석해요. 그리고 경쟁도 분석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 입지가 좋은지 아닌지도 분석할 수 있고요. 여기서의 예상 수익 정도도 알 수 있고 현재 점포가 들어서 있는 위치에서 수익에 대한 내용들도 공개 가능한 선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이렇게 창업 기상도와 그다음에 그 평가 등급과 그 분석 그 지도가 나와 있는데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살펴보면 먼저 그 상권 평가 등급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서울 기준으로 그냥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동네, 네, 대학가 근처인 곳과 그다음에 새로 주거지와 이제 방송사가 많이 들어선 지역에 새로 발전한 시가지가 있는 두 곳의 장소를 그냥 임의로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경우 상권 평가 등급을 보시면 성장성, 안정성, 영업력, 구매력, 접객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객들이 얼마나 많이 이제 그렇게 유입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겠죠. 보시면 접객력은 마포구 상암동과 서대문구 신촌동이 아주 많은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개가 비슷한데요. 여기서 약간의 차이를 보시면 안정성에서 약간 차이를 보이죠. 신촌이 조금 더 안정적이다. 유동인구가 조금 더 많기 때문이고 상암동은 안정성에서 조금 낮은 점수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하나 세밀하게 봐야 하겠지만
상권으로 봤을 때는 이미 지금 들어선 신점포들이 매우 많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더 안정되기보다 경쟁을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권의 평가 등급을 쭉 보시면 나는 이 상권에 내고 싶은데 여기에 이 정도 비용도 할 수 있고 내가 좋은 입지를 봤는데 막상 들어가서 1년 동안 너무 많이 고생하겠구나가 눈에 수치화돼서 보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자신감만으로는 창업하기 어렵다는 거를 현실적으로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은 제가 멘토링 할 때 드렸던 그런 팁이기도 한데 만약에 내가 서울 신촌에 가서 어떤 창업을 하겠다, 점포를 내고 뭔가를 판매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동종업계에 가서 물어보면 안 알려주겠죠? 네, 그건 정말 상도죠. 그리고 저 사람이 내가 하는 비슷한 걸 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굉장히 경계할 겁니다. 근데 뭐 아주 소탈하게 알려주실 분도 계시겠지만 반대로 그 근처에 있는 다른 분들한테도 좀 한번 물어보시면 실제적인 이렇게 수치에서 나타나지 않는 말과 말 사이의 그런 결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보시면 좋겠고 단순히 폐기로만은 되지 않는다는 것. 전체 4계절을 봤을 때 계절을 타는 아이템일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축제 기간이나 이런 대학교 같은 경우는 계절을 분명히 타겠죠. 방학 기간에는 또 유동 인구가 많이 빠지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체크. 하지만 어떤 대학교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비중이 매우 방학 동안 높아서 오히려 방학 때 또 상권이 잘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구체화시켜 나갈지를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이어서 강의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창업하시는 데 있어서 성장과 도약 이루실 수 있도록 오늘도 응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